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소 제곱 추정 방법을 통해서 추정 회귀 직선의 식을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러한 이제 과정에서 이제 관련 있는 몇 가지 개념들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한 것이 이제 오차에 대한 추정이라고 볼 수 있는 잔차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그 잔차의 분산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SSE, 즉 잔차 제곱 합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잔차 제곱 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오차의 분산이 어느 정도일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SSE, 즉 잔차 제곱의 합이 오른쪽과 같이 주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어,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과 좀 다른 방법으로, 즉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지우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네, 지금 이게 안 지워진. 네, 그렇죠. 잠깐만요. 네, 이게 안 지워지네요. 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잔차의 정의를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E는 잔차들의 제곱의 합인데요. 자, 이 값은 잔차의 정의는 실제 관측값 y에서 우리가 최소 제곱 방법을 통해서 추정한 그 예측 값을 이제 빼는 것이죠. yi 햇을 빼는 겁니다. 자, 근데 yi 햇은 베타 제로 햇 마이너스 베타 1햇 xi 또 우리가 이제 추정을 이제 한 것이니까 이 값을 빼면 될 텐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베타 1 햇은 s의 xy s의 더블 x였고요. 그 다음에 베타 제로 햇은 y바 마이너스 베타 1 햇의 x바였습니다. 이 식을 이제 넣는데 일단은 지금 베타 제로 햇은 이제 베타 1을 기준으로, 베타 1 햇을 기준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자, 일단은 베타 제로 햇을 베타 1 햇으로 바꿔서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베타 제로 햇 대신에 이 녀석을 넣으면 y바 플러스 베타 1 햇의 x바 마이너스 베타 1 햇의 xi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조금 변형하면, 자, y의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베타 1의 햇의 공통이니까 x 마이너스 xi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제곱을 이제 해서 다 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이 과정을 이제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두 개의 덧셈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죠.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한 거의 제곱이니까 일단 서메이션을 하기 전에 제곱을 먼저 해보면 yi 바의 제곱이 생길 것이고요. 플러스 2배의 베타 1의 yi 마이너스 y 바,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xi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전체 제곱이죠. 베타 1 햇의 제곱에 x바에서 xi 뺀 걸 제곱인데, 그것은 물론 xi에서 x바 제곱을, 그러니까 x바를 뺀 다음에 그걸 제곱하는 거랑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개를 해보면, 자, 이 녀석을 서메이션을 다 하게 되면 그게 바로 s의 더블 y죠. 자, 그 다음에 전개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는 y의 이제 그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들의 편차를 이제 부호를 바꾼 것이죠. 그래서 부호를 이제 반대로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자, 마이너스 2 베타 1 햇수로 묶어내고, 뒷부분은 서메이션을 고려하면 바로 이것이 s의 xy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베타 1 햇의 제곱이죠. 자, 베타 1 햇의 제곱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바꾸기로 하고요. 자, x의 편차의 제곱을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 그것이 x의 더블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베타 1 햇을 요값으로 이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이너스 2배의 그 베타 1이 이제 되니까 결국 sxy의 제곱이 있고 분모는 s 더블 x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베타 1 햇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이제 s 더블 x를 곱하는 거니까 분모가 s 더블 x의 제곱을 이제 한번 캔슬을 시키면 s 더블 x가 하나만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하는 x, y 전체의 제곱이 생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s의 더블 y 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동일한데 이제 앞에 있는 개수만 다르니까 뺄셈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을 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단차 제곱합을 이제 베타 제로의 베타 1 햇을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제로 햇을 이제 베타 1 햇으로 바꿔 쓰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베타 1 햇에 의해서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 식에서 보면은 여기가 x의 잔차, 여기는 y의 잔차입니다. 전개를 이제 하고 나면 여기는 y 잔차 제곱의 썸, x 잔차 제곱의 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 잔차 곱의 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s 더블 y, s xy, 그 다음 s 더블 x 등으로 이제 바뀌고, 물론 베타 1 햇도 우리가 s 더블 x분의 s xy로 이제 바꿔서 계산을 마무리하면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SSE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간단하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의 이제 그 회귀 분석 입장에서의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오차의 그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오차를 추정을 하는 것이 잔차죠. 자, 그래서 오차의 평균이 0인 것과 비슷하게 그 단차의 평균이 0이었습니다. 합이 0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차의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은 단차 제곱을 다 계산해 본 것이죠. 그러면 이 녀석이 오차의 분산의 시그마 제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계산을 해보니까, 자, SSE의 평균을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서 평균을 계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SSE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실은 확률 변수입니다. 물론 X는 그냥 고정된 어떤 상수값인데, 여기서 확률 변수는 뭐냐면 Y가 이제 사실 확률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Y의 확률 변수의 이제 관측값을 우리가 small y라고 지금 표시를 이제 하고 small y를 가지고 계산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제 관측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가 반복을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small y라는 값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관측이 되겠습니다. 대문자 y가 이제 확률 변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SSE도 우리가 이제 관측을 여러 번 해보면, 즉 같은 x1부터 같은 xn에 대해서 관측을 여러 번 해보면 y들이 바뀝니다. 따라서 SSE도 바뀌게 될 텐데요. 그런 입장에서 SSE도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SSE가 그러면 확률 변수가 되기 때문에 같은 이러한 x들에 대해서 관측을 할 때마다 바뀔 텐데, 그런 것의 평균 값이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평균 값을 이제 계산을 아마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결과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값이 시그마 제곱에 n-2를 곱한 값이 나옵니다. SSE, 즉 잔차 제곱합은 그 오차의 분산과 연관은 있지만 곱해지는 값이 n-2가 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알고 싶다면,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을 내가 계산하고 싶다면, 추정을 우리가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SSE의 값이 아니라 SSE의 값을 n분의 2로 나눈 값으로 추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SSE를 n-2로 나눈 녀석의 평균이 뭐가 될까요?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이 사실로부터.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물론 n-2는 그냥 정해진 값이고 SSE가 확률 변수라서 그때그때 바뀌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 되므로 시그마 제곱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값으로 이 값을 추정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SSE를 n-2로 나누어 준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값을 우리가 MSE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즉, sum of square, 제곱합인데요. 그 녀석을 n은 아니지만 n-2이긴 하지만 나눗셈을 했으니까, 대략 개수를 나눗셈을 했으니까 평균적인 sum of square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제곱합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는데요. 그것의 영어 약자로 MSE를 우리가 다음 식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MSE는 오차의 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죠. 오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도 알려져 있진 않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쯤일까를 추정을 하고 싶은데요. 그 추정량으로서 MSE를 우리가 쓰려고 한다. MSE는 뭐냐면 SSE를 n-2로 나눠준 거고, SSE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단차 제곱합이기 때문에 단차 제곱합을 n-2로 나눠준 값이 바로 MSE가 되겠습니다.
MSE는 뭐의 약자냐면 MSE를 가지고 오는 건데요. 말 그대로 평균 스퀘어드 에러. 즉, 여기 있는 그 잔차는 일종의 에러라고 볼 수가 있죠. 에러에 대한 이제 추정치긴 한데 정확하게는 그것을 제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평균을 이제 계산한 균이가 되기 때문에 물론 n이 아니라 n-2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n-2로 나눠주는 이유는 별게 아니라 SSE의 평균값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SSE 자체가 아니라 n-2로 나눈 값이 시그마 제곱의 이제 추정량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n이 아니라 n-2로 나눌 수 한 것을 우리가 MSE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 하나짜리에 대한 추론을 할 때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는 그 양으로서 표본의 분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S제곱이라는 걸 썼었죠. 지금 이 시그마 제곱도 뭐 일종의 모집단의 분산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전에 그 기호하고 유사하게 쓰기 위해서 이 MSE를 S제곱이라고도 쓰겠습니다. 물론 지금 S제곱과 우리가 예전에 했던 변수 하나짜리 추론을 할 때 S제곱은 의미가 다릅니다. 예전에 했을 때 S제곱의 의미는 관측 값을 표본을 x1부터 xn이라고 할 때 이 녀석이 표본의 분산이었죠. 표본의 분산으로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과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이 MSE를 S제곱이다라고도 쓰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회귀 분석에서 지금 MSE 값을 나타낼 때는 소문자 S를 주로 많이 씁니다. 자, 바로 이 녀석이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이 되겠습니다. 스몰 s 제곱 혹은 MSE가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을 계산을 할 때 그 SSE를 n-2로 나눠주는 이유를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n-로 나눠주고 어떤 경우에는 n-2로 나눠주는 게 약간 이제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값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n이 아니라 n-1을 택한다. 그리고 n-1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n-2를 택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회귀 분석에서는 n-2를 우리가 SSE의 자유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자유도가 실제 카이제곱 분포의 자유도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유도가 왜 n-2냐? 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n개가 있습니다. 이 자료로부터 우리가 베타0하고 베타1 값을 추정을 합니다. 즉, 베타0 햇과 베타1 햇을 추정을 하죠. 추정값으로 이 값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베타0 햇, 베타1을 활용해서 반차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원래 관측값 자료로부터 모수 두 개를 추정을 하는 과정이 있고 추정된 모수를 우리가 두 개를 사용해서 EI를 계산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오차는 추정된 값이 아니라 정확한 베타0, 베타1을 가지고 에러를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데, 베타 제로, 베타 원 대신에 그거에 대한 추정치인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을 두 개를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전체 이 n개의 그 주어진 자료에서, 이 n개의 자료에서 두 개를 추정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자료의 자유도가 그 추정한 모수의 개수만큼 줄어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면, 자, 지금 자료는 n개가 주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모수 두 개를 추정을 했기 때문에 자유도가 추정한 모수의 개수의 이만큼 줄어든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한다면 SSE의 자유도가 n-2라고 하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변수 하나짜리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경우 S제곱을 가지고 시그마 제곱을 우리가 추정을 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모수 추정을 어떤 걸 했었을까요? 네, 지금 실제 모집단에 평균과 분산이 있었을 텐데,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추정을 했죠? X바를 가지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제곱을 계산할 때는 각각의 값을 이제 평균하고의 이제 차이를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정확한 분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분산에 대한 추정치로서 S제곱을 계산할 때 추정치인 X바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제곱을 계산할 때는 하나의 모수에 대한 추정을 하고 그 추정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두 개의 모수를 추정을 했고요. 예전에는 하나의 모수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n개의 자료에서 하나의 모수를 추정했으니까 추정된 모수 개수만큼 자유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자유도가 n-1이다. 그래서 n-1로 나누어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하고요. 지금은 모수를 두 개를 추정을 했기 때문에 자유도가 n-2가 되고, 그래서 n-2로 나누어 주면 된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려서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 자유도는 사실은 카이저 분포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 S제곱이라고 하는 MSE라고 하는 거에다가 n-2를 곱해서 그것을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준 이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될 텐데, 물론 이 확률 변수는 분자가 뭘까요? SSE를 n-2로 나눠준 게 스몰 s 제곱인 거니까 SSE입니다. 이 녀석의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가 되는데 자유도가 n-2인 카이제곱 분포가 됩니다. 선형회귀 모형을 우리가 단수 선형회귀 모형을 가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즉 모집단인 여기서 오차의 분포가 일종의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차를 이와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SSE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 혹은 스몰 s 제곱에 n-2를 곱해서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는 녀석의 분포가 자유도가 n-2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SS의 자유도가 n-2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자, 물론 n-2로 나눠주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SSE를 n-2로 나눈 녀석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앞에서 SSE의 평균은 n-2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스몰 s 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n-2로 나눠주는 거긴 하지만 이
분포까지 이제 같이 기억을 하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좀 긴 시간 동안에 회귀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그러한 모수를 추정을 해보고, 그리고 새롭게 주어진 x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예제 1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자료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 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모수를 추정을 하고요. 베타 제로, 베타 원. 즉,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니까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자, 그리고 추정된 회귀 직선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자, 물론 얘는 얘 두 개를 알면 식이 그냥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복용량, 즉 x들이죠. x1, x2, 지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x10까지 있는데 각각의 독립변수 x들에 대해서 이제 관측값들이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베타 제로, 베타 1이 얼마쯤일 거다라고 추정을 했으니까 그 추정을 바탕으로 해서 x들이 있었을 때 그 지속 기간이 얼마쯤일까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값, 추정하는 그 값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y, i, 햇이 되겠죠? 그것은 베타 제로, 햇 플러스 베타 1, 햇 xi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고 나면 반차는 이 i는 실제 관측값, 이게 관측값이죠. 여기가 y1, y2, y10입니다. 관측값. 관측값과 이제 예측, 추정량의 차이가 잔차가 되는 거죠. 잔차를 또 계산해보고, 그럼 이 잔차를 통해서 오차의 분산이 어느 정도가 될지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고,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는 값은 -2 혹은 스몰 s 제곱 혹은 SSE를 n-2, 여기서는 n이 10이니까 8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R을 가지고 계산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계산을 하기 전에 일단 결과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베타 1 햇은 계산하기 위해서는 S의 XY, S의 더블 X 등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물론 이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분자는 서메이션 xi, y. 자, 3 곱하기 9 더하기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12 이런 걸 쭉 더하고 그 다음 x들의 평균과 y들의 평균을 곱한 걸 빼야 되는 거고요. 분모는 x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을 쭉 더하고 거기서 n, 10이 있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x바를 계산해서 제곱을 뺀 이 값으로 계산을 하면 될 거고요. 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베타 1, 제곱 베타 제로의 햇은 그 평균점을 직선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베타 제로 햇은 y 바 마이너스 베타 1 햇 x 바가 되겠습니다. 자, 베타 1 햇 계산하고 y 바 x 바를 이용해서 또 계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계산할 게 x 바, y 바, 그다음에 이런 값들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걸 통하면은 베타 제로 햇, 베타 1 햇을 다 계산할 수 있고, 그럼 추정된 회귀 직선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xi에 대한 예측치,
추정치도 우리가 계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단차, MSE 이런 것도 다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계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산을 할 거는 X바, 그 다음에 Y바 이런 것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네, 다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X바 계산하고 Y바 10.9, 15.1, SXX 10.9, SXY 112.1 이런 값을 계산하고 베타 1 햇은 나눗셈을 해서 2.74, 베타 0 햇은 또 식에 넣으니까 마이너스 1.07. 그래서 추정된 회계직선은 기울기가 2.74, 그 다음에 절편이 마이너스 1.07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주어진 자료를 이제 점을 찍어 산점도를 그리고 그 위에 추정된 회계직선을 이제 그려본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주어진 그 점들과 굉장히 가까워 보이죠? 제일 가까운 직선으로 우리가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의 xi에 대해서 추정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의 xi를 사용해서 직선에 있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즉 xi, yi들을 가지고 예측값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추정된 회귀직선에 넣어서 계산하고요. 예측값과 이 실제 관측값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 단차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첫 번째 자료부터 한 번째 자료까지 여기서 10개 자료가 있었는데 쭉 다 계산해보고 단차를 제곱을 다 더한 게 SSE죠. 그러니까 63.653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이 녀석을 MSE를 계산하기 위해서 N-2 끌로 나눗셈을 하니까 MSE는 7.96이 되겠습니다. 이 7.96은 그러면 오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이 얼마쯤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면 오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이 대략 7.96 정도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네, 일단은 이 계산을 R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을 한번 열어보죠. 네. 자, 지금 그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그 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받으면 지금과 같이 일단 데이터는 x, y라는 변수에 넣어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필요한 것들을 쭉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면 x바가 필요했었죠? x바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미인을 쓰면 됩니다. 자료는 x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y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s의 더블 x 하고요. 그 다음에 s의 더블 y 혹은 뭐 xy 이런 값, 그리고 s의 더블 y 뭐 이런 값들을 일단은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s의 더블 x를 계산하는 식은 x들의 제곱의 합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 제곱의 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제곱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x가 여러 개의 값을 여기서는 10개입니다. 10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니까 x 변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각각의 값을 제곱을 한 10개의 값을 가진 벡터가 됩니다. 자, 거기 있는 값을 다 더하기 위해서 sum이라는 함수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곱의 합이죠. 여기서 뭘 뺄까요? 자, n. 자, n을 갖다가 넣어두죠. n은 뭘까요? 자, 자료의 개수니까 x의 length 혹은 y의 length. 여기서는 당연히 두 개가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n 곱하기 뭘 빼나요?
x바의 제곱을 빼는 것이죠. 자, 비슷하게 해보면, 자, 얘는 y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 복사를 하고, 자, x제곱 대신에 x하고 y의 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 x하고 y를 입력을 해보면 x도 10개의 값을 가진 벡터고요. y도 10개의 값을 가진 벡터인데 x 곱하기 y를 하게 되면, 자, 지금 결과를 잠깐 확인해 보면 3 곱하기 9에서 27이 첫 번째 성분이고요. 두 번째 성분은 3 곱하기 5가 돼서 15가 됩니다. 즉 각각의 성분별로 곱셈을 해서 또 10개의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곱한 거에 합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x바하고 y바의 곱을 이제 n과 곱해서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베타 1 햇을 우리가 먼저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은 s xy 위에서 계산한 것을 s의 더블 x로 나눠주면 될 것 같고요. 베타 제로의 햇은 y바 마이너스 베타 1 햇 곱하기 x바였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요거까지만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전체를 한꺼번에 실행하면, 자, 베타 1 해서 2.740831, 베타 0 해서 마이너스 1.070990, 마이너스 1.070905. 이 값이 앞에서 봤던 여기 베타 1 햇, 베타 0 햇 일치하는 것 같죠? 2.74, 2.74 되는 것 같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된 회귀 직선도 그대로 하면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일단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플랫을 써서 그 산점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산점도를 그리고요. 자, 산점도를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추정된 회귀 직선 라인을 이제 그릴 텐데요. 자, 라인을 이제 덧붙여서 그릴 때는 라인지라고 하고, 자, 이 라인지에서는 이제 X좌표들을 쭉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이제 라인을 그리기 위한 X좌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측값에서의 X가 아니라 관측값에서 X보다 조금 더 많은 넓은 범위에 있는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즉, X values라고 해서 값을 생성을 하는데요. 시퀀스를 사용을 하죠. x의 범위가 3부터 5까지가 되는데 전체 범위를 조금 넓게 그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보니까 여기가 3이죠. 여기가 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선은 이 정도부터 그리는 거니까 한 1이나 0 정도부터 해서 10 정도까지 범위로 직선을 이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그리기 위한 x값을 1에서부터 10까지 생성을 하되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0.1 간격으로 x값들을 쭉 뽑아내고요. x values가 이제 x좌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추정된 회귀 직선인 거니까 앞에 우리가 선택한 생성한 그런 x값들에 대응하는 추정된 회귀 직선에서의 y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값은 베타 0 햇 더하기 베타 1
at과 뭘 곱하면 될까요? x values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네. 자, 띄워보면은, 자, 그림이 그려졌죠? 네, 그래서 여기 산점도 데이터들이 동그라미 표기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수정된 회귀 직선, 이걸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 라인즈를 통해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 x의 값의 범위를 1부터 한 10 정도로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범위가 그 수평축에 있는 x의 범위가 3부터 한 9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플랫을 할 때 x를 가지고 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플랫을 딱 그릴 때 수평축하고 수직축의 범위를 여기 x하고 y를 가지고 그냥 딱 정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여기 x 밸류즈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값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플랫에서 이미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범위에서만 라인이 그려졌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넓은 범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자, 여기서 x의 범위를 내가 조금 자동으로 설정하지 않고 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범위를 정하죠. 즉, x축 범위를 0부터 10까지를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조금 전과는 달리 0에서부터 10까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직선도 이제 그 범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y축의 범위가 약간은 조금 좁아 보입니다. 조금 넓게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이제 5부터 등장을 하는 것 같죠? 그 이유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그 플랫을 할 때 y 값으로부터 y축 범위가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바꿔서 하려면 범위를 갖다가 여기서 정하면 좋은데, 원점부터 그림을 그려보죠. y가 시작하는 범위는 0이고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24 정도까지 가는 거니까 넉넉 잡아서 한 28 정도 해볼까요? 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여기 y축 범위도 조금 더 넓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서 조금 더 이 데이터 점들하고 직선의 관계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것은 이제 이 데이터 자료에서의 y-값과 이 직선 위에서의 그 점하고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잔차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추정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y-hat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y-hat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추정된 회귀 직선식과 거의 비슷한데, 자, y-hat은 x값이 관측할 때 등장한 x값들에 대응하는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 자료에 있는 x값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선을 좀 넓게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도로 지금 임의로 만든 것인 거고요. 자료에 있는 값은 여기 x에 있으니까 여기가 x죠. 자료에 있는 값. 자, y-hat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잔차는 우리가 2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차는 실제 관측값이 y죠. 그래서 y-hat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뺄 때도 y도 벡터고 y-hat도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잔차도 여러 개가 잔차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SSE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SSE는 잔차 제곱 합입니다. 즉, sum of 잔차를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한 겁니다. 자, MSE는 뭐죠? 네, SSE를 n-2로 나누셈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값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SE, MSE. 그러면 이 값을 보면 SSE가 63.65 정도 나오고 MSE는 7.95 정도 나옵니다.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본 값과 유사한 것 같죠? 3.653, 7.96. 네. 그래서 계산을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수 추정값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베타 1에 대한 추정값이 베타 1 햇을 우리가 구했는데, 이게 이제 2.74 정도 나왔습니다. 자, 원래 그 회귀 직선, 즉, 써봅시다. 원래 회귀 직선이 y는 베타0 더하기 베타 1이었는데요. 베타 1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앞에 곱해진 일종의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 의미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1만큼 늘어날 때 리스폰스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정확하게 리스폰스 베리어블은 아니지만 평균이죠, 평균. 우리가 예전에 그림을 그렸던 것도 좀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 여기 회귀 직선이 있으면 어떤 주어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x에서 리스폰스 베리어블 y는 평균이 여기가 되는 정기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축을 따라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x일 때 평균 값은 여기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관측값들은 이제 이런 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귀 직선에서 베타 1의 의미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x일 때의 평균 값이 이만큼인데, 이 평균 값이 x에서 x 플러스 1로 하나 늘어나면 평균 값이 여기서 이 값으로 늘어나는 정도가 베타 1이 되는 것이죠. 기울기니까. 그 베타 1에 대한 이제 추정치가 베타 1 햇이었습니다. 즉, x를 하나 늘리면 여기서는 이제 복용하는 양을 1mg 더 늘리는 것인데, 물론 단위의 그 주어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1만큼 더 늘릴 때 리스폰스 베리어블의 평균값, 즉 여기서는 평균 지속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평균값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 평균값이 2.74 정도 늘어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용량을 1mg 더 늘리면 지속기간의 평균값이 2.74일 정도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모수에 대한 추정치고요. 자, 이러한 이제 베타0 햇, 베타1 햇을 추정을 해서 추정된 회귀 직선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각각의 x에 대해서 평균값, 평균 지속기간을 추정을 하는 것이 바로 y 햇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직선은 이제 추정된 회귀 직선인데, 이 녀석은 평균값은 이제 모르는 미지의 베타0, 베타1에 대해서 베타0 플러스 베타1 x가 평균 지속 기간일 텐데, 평균 리스폰스 베리어블의 평균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추정치가 해가 되겠습니다. 자, 좀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이러한 추정된 회귀 직선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각각의 x에 대해서 평균 값을 우리가 추정으로서 이제 이 값을 택할 수 있는데, 이걸 택할 때 x의 값을 너무 넓은 범위까지 확장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지금
주어진 데이터들은 3부터 대략 한 9 사이에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x값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3하고 9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럴듯한 거지만 새롭게 주어진 x값이 주어진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값, 즉 3보다 작은 값이거나 9보다 굉장히 큰 값에 대해서 그러면 y값이 얼마쯤일까를 추정을 하는데 이 값을 쓰는 것에는 약간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x값을 너무 작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x값을 0으로 한다면 그러면 약을 하나도 복용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효과 지속 기간의 평균을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을 텐데 자,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여기다가 바로 x 대신 0을 집어넣어서 효과의 평균 지속 기간을 추정을 하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07입니다. 자, 이게 의미가 있나요? 전혀 의미가 없죠? 지속 기간이 음수라는 게 뭐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나온 거는 왜 그러냐? 주어진 데이터 범위 안에서는 최소제곱 추정법으로서 그나마 근사한 직선을 추정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범위를 벗어난 굉장히 큰 값이나 굉장히 작은 값에 대해서는 이 추정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x = 0으로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x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진 데이터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래서 3절에 그 최소제곱 추정법을 통해서 모수 추정하는 방법을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우리가 베타1과 베타0를 추정을 했는데 정말 그 추정이 그럴듯한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하는 의미일 것도 같고 그리고 또 그러한 추정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값을 추정하기 때문에 점 추정입니다. 그래서 점 추정이 아니라 구간 추정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럼 구간 추정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정말 추정된 값이 맞을까 하는 검정 같은 것들은 4절에서 우리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